여러분들, 국장이 안 되는 이유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자사주의 마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에 마법이란 단어가 있다고 하니까 참 낭만 넘쳐요, 그죠? 희한하게도 자사주의 마법은 우리 국장에 많이 보이는 현상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더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자사주의 마법이 뭔지, 그리고 요것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주머니가 털리는지, 기업들은 요걸로 어떻게 장난질을 해대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사주의 마법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앞단어인 자사주가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 하죠. 자사주는 한자 그대로 자신들의 회사의 주식입니다. 내 회사의 주식.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말은요, 내 회사 주식을 내가 회사로서 자기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엔요, 내 회사의 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이 자사주 매입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주가가 그냥 야물딱지게 올라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 좀 궁금하죠? 아니,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게 어떻게 해서 주주한테까지 좋은 일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를 소각해서 이 주식이 유통되는 유통량 자체를 줄여버리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이 주당 순이익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유통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당 가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대주주도 좋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유리한 의사결정이죠. 마치 소금물을 끓여버려서 물을 날려버리면 그 소금물이 더 짜지는 느낌이랄까요? 주식의 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당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다는 자사주 소각, 국장에선 어떠냐면요, 이 좋은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건수는요, 최근 3년 동안에 150건이 채 되질 않거든요. 기업 비율로만 보자면 한국에서는 자사주 소각 기업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죠. 정말 적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자사주 매입했다는 회사는 겁나 많은데 이를 소각 처리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는 게 큰 함정이죠. 이 좋은 걸 왜 안 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 동안 코스피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에만 쓴 돈이 약 40조 원이 넘는데 이 중에서 소각한 건 고작 1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2023년에만 이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무려 11조 5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소각한 건 1조 8천억어치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진짜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가로 홀라당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국장에서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상승해서 주주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해서 주주 환원율 높여 주주들한테 돈을 주려고? 아니요, 여긴 국장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곳이죠. 지배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은 꿍꿍이가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유독 우리 국장에서는요, 자사주가 주주 환원이 아닌 경영권 방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주로 쓰입니다.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놓고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인 것 마냥 지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사주의 마법을 알기 전에 이 자사주에 대한 특징을 조금 짚어놓고 가야 하는데, 자사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 매입한 금액만큼 회계기준상 자기 자본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회계기준에서 이건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사주 지분은 재무제표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대변에서는 자본이 감소하고 차변에서는 현금이 감소하죠. 결과적으로 주식이 발행되었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자사주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결권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나 자신이 회사 그 자체인데 내가 나의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투자한 주주인가? 내가 나한테 투자했다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그 회사 그 자체인데. 아무튼 그래서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사주는요, 배당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인수권, 신주 인수권 역시 모두 다 사라집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어봤자 그냥 없는 셈이지. 그리고 셋째로 자사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자동으로 소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할이나 합병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둘로 쪼개지거나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더 이상 그 회사의 자사주가 아닌 것이 되고, 이미 사라진 자사주는 더 이상 처분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조는 전 세계에서 공통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우리 국장은요, 조금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사주의 마법이란 말이 이 특징이 좀 안 먹히기 때문이거든요. 국장에서는 재무제표상 사라졌다고 기록해놓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마치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처럼 취급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짜 메인 주제인 자사주의 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거든. 자사주의 마법의 정의는요,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사주에는 이결권도 없고 배당권 같은 것도 아예 없는데 희한하게도 자사주로 지배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안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이나 한 거냐? 일단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려면 회사를 분할할 때, 그 중에서도 인적 분할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꼼수거든요. 여기에서 인적 분할은요, 그냥 한 회사를 두 개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쪼갤 때 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기존 회사 주주들한테 신설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너굴 기업을 쪼개서 너굴전자라는 기업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요, 기존에 너굴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주주들은요, 너굴 기업과 너굴전자의 주식을 모두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전에 너굴 기업의 전체 순 자산에서 너굴전자의 순 자산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때려가지고 나름 비율을 맞춰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죠.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요, 너굴 기업의 주식도 너굴전자의 주식도 모두 갖게 되는 거죠. 분할 이전에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여기 김너굴 씨가 있었다면요, 이 주주는 인적 분할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도 없고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파트인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사를 주주로 간주하여 신설 회사의 신주를 새로 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가 신설 회사에 대해서 기존 회사보다 더 높은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사주의 마법이에요. 회사를 둘로 쪼갤 때 자사주를 지주회사에다 기속시키고 마법을 부려가지고 자사주를 자산화한 후에 새로운 회사에 신주로 배정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셈이에요. 내가 그 회사 자체인데 기존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존 회사의 주주로 간주해준다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자사주의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산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 자사주라는 걸,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는 이 자사주라는 걸 법령 자산으로 인정하는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래 자사주에는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할 수도 당연히 없고,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자사주를 다른 기업에 넘겨버리면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이 공짜로 그러기 때문에 이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매직이지, 이게 마법이고 트릭이지 뭐가 매직입니까? 자, 이번에 보실 차트는요, 인적 분할하면서 이 자사주의 마법을 부린다고 했으면 기업 소유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거든요. 이 마법을 부리면 지배력이 얼마나 올라가냐, 먼저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건 회사가 쪼개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회사의 주인들, 우리가 지배주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회사의 약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배주주 개인이 27%, 지배주주 법인이 약 7%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66%는 다른 사람들, 외부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에 우리 같은 투자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분할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건 회사가 둘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먼저 원래 있던 회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존속회사라고 부르죠.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의 몫이 기존 34%에서 49%로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15%포인트나 늘어난 거예요. 특히 지배주주 개인들의 몫이 41%로 크게 늘었고, 지배주주 회사의 몫은 8%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신설회사라고 하고, 여기서 지배주주들의 몫은 총 45%입니다. 원래 회사보다는 11%포인트나 더 많이 늘어났죠. 원래 정상적인 인적 분할이었다고 하면요, 34%의 지분율이 있었다면 신설회사에도 기존 회사에도 34%의 지분만을 먹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존속회사의 지분율은 49%로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45%로 엄청나게 크게 늘었죠. 결과적으로 지배주주들은 돈을 더 내지 않고도 두 회사 모두에서 더 많은 몫을, 더 많은 지분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요게 바로 마법이지. This is magic. 자, 이번에는요, 자사주의 마법에 대한 실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통계상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상장 기업의 인적 분할은 총 193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92건은 지주회사 전환을 했으니까 인적 분할의 약 50%가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자사주의 마법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제가 아까 자사주의 마법을 쓰려면 자사주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인적 분할 전후에 이 기업들의 자사주 지분율 추이죠. 자사주의 마법을 쓰기 전, 인적 분할하기 전에는 분명히 자사주를 많이 사들일 것이고, 이걸 마법으로 활용한 다음에는 굳이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 T0이 인적 분할하는 당일이고요. 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인적 분할하기 전, 오른쪽이 인적 분할하고 난 뒤입니다. 딱 봐도 막 냄새가 나죠. 인적 분할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사주 지분율이 이렇게나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들한테요. 지주들은요, 인적 분할 3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사주 지분율 7.4%, 이미 꽤나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인적 분할 3개월 전까지는 약 9.1%로 영끌에서 자사주를 끌어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원기옥을 모을 거야 그냥. 자사주의 마법을 극대화하려면 이 자사주를 많이 끌어모아서 지분율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지배력을 더 많이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는요, 회사가 쪼개질 때 지분율이 아니라 진짜 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주주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적 분할 전후의 주주 유형별 시가총액 보유 비중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막대가 회사가 쪼개지기 전에 회사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고요, 오른쪽 막대가 회사가 쪼개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자사주의 마법으로 막 뾰로롱 하고 난 뒤에 시가총액 보유 비중의 결과입니다. 일단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움직이긴 했어요. 보유 비중이, 그죠? 여기에 비중이 퍼센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회사의 가치를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부분인 57억은요, 외부 주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부 주주는 우리와 같은 투자자가 속해 있는 파트니까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일 아래 두 칸,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몫인 지배주주가 가진 시가총액은 27억 원 더하기 7억 원 해서 총 34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중간에 아주 조그만 부분, 9라고 써있는 부분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자사주로 들고 있는 부분이 9억 원어치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사주의 마법을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뾰로롱. 딱 봐도 하늘색 부분이 조금 뚱뚱해졌죠. 지배주주 쪽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몫이 아래 이 두 파트로 23억 플러스 24억 해서 총
4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분명 자사주의 마법을 때리기 전에 지배주주의 몫이 34억 원어치였는데 47억으로 변했으니까 약 13억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배주주가 가진 돈이 늘어난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 외부주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돈은 57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6억 원이나 줄어든 거죠. 그리고 9억 원이던 자사주는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사주를 회사가 홀라당 삼킨 것도 아니고 지배주주가 거의 대부분을 먹은 셈이죠. 지배권도 먹고 배당권도 먹고 싹 다 먹어버렸어. 지배주주들은 돈 한 푼도 더 내지 않았는데 13억 원이나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외부 주주들은 6억 원이나 덜 가지게 됐고요. 이게 바로 매직, This is magic. 자사주의 마법입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